아, 네네. 로봇공학 그 최전선에서 요즘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시죠. 네, 오늘은 그 로봇 기술자들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있잖아요. 특히 레딧의 R 로보틱스 서브레딧. 여기서 최근에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여러 게시물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굉장히 인상적인 기술 시연 영상도 있고 또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뭐 다양한 프로젝트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로봇 공학의 최신 기술이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연구실의 첨단 기술이랑 개인 개발자들의 창의적인 시도 또 커뮤니티의 집단지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경계를 허물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저희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요. 단연 넘어지지 않는 알고리즘 뭐 이런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아, 네네. 그 영상 저도 봤습니다. 로봇이 발로 이렇게 툭 차이거나 밀려 넘어져도 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균형을 다시 잡고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맞아요. 그 즉각적인 반응 속도, 그리고 그 안정성, 확실히 좀 강렬했죠. 커뮤니티 반응도 정말 뜨거웠어요. 뭐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서다니 진짜 대단한 발전이다. 이런 분도 계셨고 네, 그렇죠. 브릴리언트 퍼플 591 이 아이디 쓰시는 분이었죠. 아, 네. 그리고 또 한 5년 전 기술이랑 비교하면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아크로심 이분처럼 감탄하는 의견도 많았고요. 근데 또 반면에 이거 진짜 영상 맞아요? 넘어질 때 발 움직임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빠른데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하이드롤릭 IT 가이 이분이었죠. 기술 자체를 좀 의심하는 목소리. 네, 그 반응의 어떤 양극단이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기술 시연 영상 나올 때마다 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경이로움이랑 회의감이 같이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 이 로봇이 계속 발을 이렇게 총총 옮기면서 균형 잡는 모습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빅독 시절에 보여줬던 동적 균형 제어 알고리즘, 그걸 좀 떠올리게 하거든요. 리차드 그 96 이분도 그 얘기를 했고요. 아, 네, 빅도 기억나네요. 네. 근데 단순히 균형만 잡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완전히 이렇게 뒤집히지 않고 빠르게 다시 자세를 회복하는 능력, 이거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르코스임 이분도 지적했듯이요. 이전 모델들은 보통 그런 상황에서 그냥 넘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군요. 회복 능력이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이 연구가 아마 중국 심천에 있는 남방가기대 SUST이라고 하죠. 거기에 ACT랩의 허쿵 교실 연구실에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애줄제이큐 UATYK 이런 분들이 정보를 공유해 주셨어요. 아, 출처도 확인이 되었군요. 네. 그래서 그 진위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 달 전에 공개된 그 도끼춤 로봇 영상도 처음엔 다들 가짜라고 했었는데 결국 실제 시연으로 증명되지 않았냐. 이것도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3D 엑스트라 이분 의견이었는데 꽤 설득력이 있죠. 하긴 요즘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저희 직관이 못 따라갈 때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어떤 사용자는 이걸 인간의 운동 학습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플레잉 가비지 이분이요. 아, 네. 그 비유 흥미롭더라고요. 우리가 뭐 자전거 처음 배울 때처럼 처음엔 막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인지 단계, 점차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네 하면서 요령을 터득하고 연합 단계, 나중엔 뭐 거의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타게 되잖아요. 자율 단계. 네네, 그렇죠. 애틀란틱 폴털 이분도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했고요. 네. 이 로봇도 미리 짜인 각분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센서로 들어오는 정보랑 수많은 시뮬레이션 또 실제 경험으로 학습된 신경망의 어떤 반사신경 같은 걸로 실시간으로 자세를 제어한다는 거죠. 그 설명이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일종의 근육 기억 같은 거네요, 로봇에게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도 막 폭발하더라고요. 한 10년 뒤에 이런 로봇들이 막 거래를 돌아다니면 진짜 멋있겠다 이런 기대도 있었고요. 트럼프 매스크 이분. 네, 근데 더 공격적으로, 아니, 3년이면 충분하다? Burned Laser. 이분은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죠. 3년이요. 정말 빠르네요. 심지어는 이 로봇이랑 제대로 한번 무술 대련 해보고 싶다. 브릴리언트 퍼플 51이라거나 스파링 파트너로 쓰면 좋겠다. 스크리밍 멍키.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왔어요. 스파링 파트너요. 재밌네요. 물론 이제 영상 속 로봇 크기가 아직은 어린아이 정도라는 점은 좀 감안해야겠죠. 3D 엑스라 이분도 그 점을 지적했고요. 아, 맞다. 크기가 아직 작죠? 네. 그리고 로봇의 어떤 능력과 한계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도 당연히 있었어요. 저거 뭐 페인트통이나 강력 자석 아니면 그물 같은 걸로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PD4 Special 8045.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오, 약점을 파고드는군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반론도 있었어요. 100만 달러짜리 비싼 로봇 하나 대신에 16,000달러짜리 유니트리 주요한 로봇 한 60대가 몰려온다고 생각해봐라. 그럼 어떨까? Fake tuner from Subway. 물량 공세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와, 60대요? 그건 좀 무섭겠는데요. 그렇죠. 인간과의 비교도 나왔는데 인간의 몸 자체는 로봇보다 약하지만 우리는 도구, 예를 들어 강철이나 화약을 사용해서 싸우고 또 방어할 수 있다. V8 car guy. Unique.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당연히 무기 탑재에 대한 우려도 따라왔습니다. Important bid 1092. 네,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로봇의 자세가 우리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댓글이 좀 인상 깊었어요. 아, 어떤 내용이었죠? 로봇이 방어 자세를 딱 취하고 있으니까 발로 차는 모습이 왠지 덜 불편해 보인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다. Screaming monkey. 이런 의견이랑 또 일방적으로 막 맞는 모습보다는 같이 싸우라고 하는 상대를 공격하는 게 덜 거슬린다. Bobby 239. 이런 반응이요. 아, 그렇군요. 확실히 로봇의 외형이나 행동 방식이 인간의 수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로봇 설계할 때 이런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진보된 로봇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마침 오픈소스로 공개된 원격 조작 파이프라인 개발 소식이 있거든요. 아, 네. VR 헤드셋 써가지고 사용자 손이랑 팔 움직임을 로봇한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 그 게시물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출처. We developed an open source. 영상 보니까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꼼지락거리면 로봇 손이 그대로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이 프로젝트 핵심 목표가 그러니까 로봇한테 좀 복잡한 작업을 가르칠 때 필요한 데이터 수집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람이 직접 시범을 보이면 로봇이 그걸 보고 바로 학습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나 노력을 엄청 줄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특정 하드웨어에만 묵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VR 기기뿐만 아니라 뭐 조이스틱이나 게임 컨트롤러 같은 다른 입력 장치로도 설정만 바꾸면 로봇, 영상에서는 SO1001 모델이었는데 이걸 제어할 수 있다고 해요. 아프로데센. 네, 그 유연성이 장점이죠. 기술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이 시스템은 주로 데카르트 좌표계, 그러니까 3차원 공간 좌표를 이용해서 로봇팔 끝점의 위치와 방향을 제어하는 방식, 이걸 이제 카티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쓴다고 합니다. 데카르트 좌표제요? 네. 근데 이 방식이 보통 6자 유도나 7자 유도 이상 되는 팔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나왔던 SO 센티놀 로봇팔은 5자 유도거든요. 이 경우에는 특정 자세에서 팔이 도달할 수 없는 지점? 이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개발자들이 언급하더라고요. 로봇팔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 때문인 거죠. 아, 그렇군요. 자유도에 따라 좀 제약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파이프라인에서 학습 부분, 뭐 VLA나 디퓨전 모델 같은 AI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은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주로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됐지만 윈도우에서도 뭐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는 하네요. GPU가 필요하군요. 네. 다만 로봇 손가락 제어에 많이 쓰는 다이나믹 셀 모터 컨트롤러와의 호환성은 아직 좀 불확실하다고 하고요. 근데 흥미롭게도 댓글에서는 HUKI 같은 공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랑 연동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가능성도 언급돼서 앞으로 확장성도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네요. 이렇게 로봇을 정교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발전하는 한편에요. 로봇이랑 좀 감성적인 교감을 나누려는 시도도 눈에 띄더라고요. 반려로봇과의 교감 상호작용, 이 게시물이 딱 그런 거였는데요. 네. 그 작은 로봇 나오는 영상 말씀 있으시죠? 출처, 컴패니언 컴포트 인터랙션. 네.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반응하는 영상이었어요. 이 로봇이 그 클로드 포소네트나 GPT 4.1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챗봇 AI, 이걸 핵심 두뇌로 쓴다고 해요. LLM을 로봇에 넣은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떤 LLM을 쓰느냐에 따라서 로봇의 성격이 달라지는 점이 흥미롭다고 개발자가 언급했어요. 대영상에서는 주로 대화 위주로 상호작용을 보여줬고 물리적인 움직임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던가요? 하드웨어는 그 비전 처리용 칩 SoC랑 일반 서버 모터 그리고 3D 프린팅 부품으로 구성돼서 비교적 좀 단순한 편이라고 하고요. 그렇군요. 개발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다고 하던가요? 그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었대요. 참고할 만한 선례가 거의 없다는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새로운 영역이니까요. 근데 LLM을 통해서 로봇한테 각기 다른 페르소나를 부여한다는 아이디어. 이게 단순히 기능적인 도구를 넘어서 뭔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반려 로봇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인간과 로봇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최첨단 연구랑 더불어서요. 로보틱스 커뮤니티에서는 좀 더 접근하기 쉬운 프로젝트나 실질적인 기술 문제 해결 노력도 아주 활발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센서를 딱 2개만 써가지고 바닥에 있는 검은 선을 졸졸 따라가는 아주 기본적인 라인 추적 로봇 프로젝트가 공유됐어요. 아, 라인 트레이서. 정말 고전적인 프로젝트죠. 네, 댓글 반응 중에 와, 이거 완전 2003년 감성인데 이런 농담도 있었지만요. 하하, 그럴 수 있죠. 그래도 PID 제어 모델, 렐레번트 프로스팅 158 같은 그런 기본 원리를 직접 구현해 보려는 이런 시도들이야말로 로보틱스 저변을 넓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출처, 라인 체이징 본. 이런 기초적인 프로젝트부터 아까 봤던 복잡한 연구까지 커뮤니티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실제적인 기술적 난관에 부딪히고 또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 이것도 커뮤니티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한 예로 영국에서 개인 실험실, 그러니까 홈랩을 만들려는 사용자가 중고 이더캣 장비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출처, Where's the best place to source? 이더캣이요? 그게 뭔가요? 이더캣은 주로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 제어를 위해서 널리 쓰이는 통신 방식인데요. 이걸 집에서 직접 다뤄보려고 하니까 뭐 이베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기본적인 모듈조차 너무 비쌌던 거죠. 베코프 BK1120나 EK110 같은 거요. 뭐 리추안 LC110 같은 다른 옵션도 배송비 때문에 예산을 훌쩍 넘었고요. 취미로 하긴 장비 구하기가 만만치 않군요. 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는 뭐 아두이노랑 호환되는 좀 저렴한 이저켓 쉴드나 프로토콜 변환 모듈 같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찾기 어려운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죠. 와, 정말 유용한 정보 교류네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요.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고 여러 개의 스테퍼 모터를 각각 독립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소형 기계를 만드는 사용자의 질문이었어요. 이것도 꽤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이분이 처음에는 ESP32 마이크로 컨트롤러용 펌웨어인 플루이드 NC라는 걸 써봤는데 자기 요구사항에는 잘 안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파이썬으로 G코드, 그러니까 공작기계 제어 명령어를 생성해서 보내는 방식이나 아니면 로봇 개발에 널리 쓰이는 프레임워크인 ROS 사용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나왔나요? 네, 한 사용자가 역할을 좀 분담하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상대적으로 고사양인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복잡한 연산, 예를 들어 카메라 영상 처리나 이동 경로 계산 같은 걸 맡고 실제 모터 구동은 아두이노 같은 저렴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엑셀 스태퍼나 멀티 스태퍼 같은 전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하도록 하자. 이런 아이디어였죠. 역할을 나누는 거군요. 효율적이겠네요. 네,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논의였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과학이 네서스텝 같은 연구기관의 최첨단 알고리즘 개발, 또 VR 원격 조작 같은 새로운 인터페이스 구축 노력,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VYP라고 있거든요. 이게 비디오 속 3D 자세 추정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인데 이런 거나
인텔 리얼센스 카메라용 SDK 및 ROS 지원 강화 소식 같은 전문가용 도구의 발전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네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라인 추정 로봇 같은 기초 프로젝트, 호물랩 구축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 스태퍼 모터 제어 문제 해결 같은 커뮤니티 기반의 활동과 지식 공유, 그리고 또 페드로 로봇에 활용한 스템 교육 자료 공유 같은 교육적인 노력들이 다른 한 축을 형성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로보틱스 생태계를 아주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면 로봇의 물리적인 능력, 특히 그 균형 제어랑 학습 속도가 정말 놀랍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VR 같은 걸 이용해서 인간의 직관을 로봇 제어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아주 활발하다는 점, 네. 또 LLM 기술을 통해서 로봇과 감성적인 교감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점. 네, 그 가능성이 열리고 있죠.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개인 개발자나 학습자 커뮤니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로봇이 더 이상 어떤 특정 산업 현장이나 연구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터, 가정, 그리고 어쩌면 여가 생활까지 아까 스파링 파트너 아이디어처럼요. 이런 데까지 깊숙이 들어올 미래를 예고하는 거죠. 네. 복잡한 AI 알고리즘부터 누구나 활용 가능한 오픈소스 도구, 또 저렴한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접근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간과 로봇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또 심오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로봇이 넘어져도 즉각 다시 일어설 만큼 빠르게 배우고 또 VR을 통해서 우리의 섬세한 손동작을 실시간으로 따라할 수 있게 된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숙련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로봇에게 직접 가르치고 또 로봇과 함께 물리적인 작업을 협력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이나 전문성의 의미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간과 로봇 사이에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유된 물리적 지능이 탄생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로보틱스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